와룡공주입니다. 자,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인데요. 오늘은 한동안 제가 이거 못 해드렸잖아요. 역사에서 배우는 경제. 근데 오늘은 이제 경제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역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역사 그럼 또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옛날 얘기를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영국과 미국, 최근 지금 한 3, 4년 정도 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 홍콩을 완전 중국화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나 영국의 반대가 심하잖아요. 왜 반대를 하는지, 그 명분이 도대체 뭔지, 이제 그런 얘기들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아편 전쟁, 뭐, 청나라의 몰락까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홍콩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요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이거 옛날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청나라의 근대화라고 하는 거의 출발점이 이 아편전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시점. 물론 원에서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전 뭐, 이 역사를 과거로 조금 더 돌려보면 원나라 때 그 마르코 폴로 있었잖아요. 동방견문록. 그 이제 원나라 때부터도 중국 쪽에서는 이 서구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좀 높았었고요. 그 전으로 더 넘어가면 600년대의 당나라 때 최소한 지금의 아랍 지역 쪽까지는 어느 정도 이 무역 관계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지금의 서양 개념은 600년대 서양이라고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일부 그나마 좀 동쪽에 있는 지금 동유럽 쪽 지역 쪽은 비잔틴 제국이 좀 있었던 구역이고, 왼쪽은 서로만 망하고 나가지고 나라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은 뭐 특별하게 무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인데, 명나라 때 그리고 청나라 초기 때 서양 문물들을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좀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중국의 이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납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이 엄청난 그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사상인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이죠. 한데 이 중화 사상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하나 해보고 그다음 이제 흐름을 한번 짚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폴 맥카트니 그 조상이죠. 이 1700년대 후반입니다. 1700년대 후반 때 맥카트니 사절단이 이제 중국에 갔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요 지문은요, 2017학년도였나요? 16학년도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화여대에서 논술 문제 제시문으로 나왔던 부분의 일부를 발췌를 한 겁니다. 맥카트니 사절단은 그 세세한 목적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 양측의 인식이 너무나도 큰 간극을 보였기 때문이다. 맥카트니는 산업화의 혜택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지녔지만 우리가 우수해하는 거였죠. 청나라 황제는 그의 선물을 그저 조공쯤으로만 여겼다. 이게 이제 청나라의 시각입니다. 영국의 특사는 중국이 기술 문명의 진보에서 속절없이 뒤처져 있음을 관리들이 깨닫고 그런 후진성을 면하기 위해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하지만 막상 중국은 그들을 천자의 특별한 은덕을 바라는 거만하고 무지한 야만족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첫 번째 불협화음은 맥카트니 일행이 베이징 북동부의 하계 수도인 열하, 그 베이징 지역에 있는 거지. 우리 열하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하를 향하고 있었을 때 드러났다. 그들은 중국 범선에다 풍성한 선물이며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싣고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고 있었는데, 깃발에는 중국 황제에게 바칠 조공을 운반하는 영국 대사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오는 거죠. 베이징에 당도할 즈음
사절단을 책임진 상급 관리에 의해 시작된 협상은 양측의 인식 차이를 한층 더 날카롭게 부각시켰다. 문제가 된 것은 맥카트니가 황제에게 고두를 할 것인가, 고두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마 소설도 있었고, 소설을 영화화했었던 그 남한산성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잖아요. 치욕을 당했잖아요. 황제에게 3번 절을 하고, 절을 할 때마다, 이 3번 머리를 땅에다 부딪혀서 그 소리가 앉아있는 그 9계단 위에 앉아있는 황제의 귀에 들려야 되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터져야 되는 뭐 그런, 굴욕적인 이 예법이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고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주장대로 한쪽 무릎을 굽히는 영국식 관례에 따라 인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중국 측은 나라마다 의복의 관습이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황제께서 대중 앞에 납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무릎 꿇기와 엎드리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중국식 의복이 더 우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영국 사절단도 존엄하신 황제 폐하를 아련하기 전에 무릎 죬새라든지 양말 댄님 따위를 헐헐 벗어던지는 편이 한층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맥카트니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제가 고국의 군주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경의의 표현을 황제께 드린다면 폐하께서도 더욱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뒤 결론은요, 맥카트니가 원하는 대로 한쪽 무릎만 꿇고 이 예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당시 중국인들의 사고를 어느 정도 배경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영국도 이 당시에 영국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영국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모세나 가세나 끝이나 기티나 그나볼의 그 밥입니다. 다 자국 우선주의, 중화사상과 같은 이런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시기는 1840년 전후 무렵입니다. 1840년대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가 펼쳐지던 시절이죠. 1840년대 무렵인데 이때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제 한번 심하게 두드러 맞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56년도에 뭐 연도까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로우 사건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죠. 에로우 사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로우라는 배 이름입니다. 에로우 사건이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편 전쟁이 있었고 에로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홍수전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 비슷한 건데 동학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동학은 그래도 정식 종교로 지금 천도교 해가지고 정식 종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물론 과거에 진출하지 못한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되지 못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서든이하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기독교, 뭐 유교, 불교 막 다 섞어갖고 짬뽕으로 만든 그런 일종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유럽으로부터 중국이 계속 두드러 맞으니까 맞을 때마다 계속 지니까 이제 이 서양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자라는 양모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모운동 한 20년 동안 해가지고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중심돼가지고 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청일전쟁에서 3일 만에 만들어 놓은 거 다 박살났잖아요. 이거 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갖고는 안 돼. 일본이나 유럽, 특히 이제 일본 애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맞아. 법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 세대 분들 아래 위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요 구간 양모운동, 변법자강운동 물론 의화단 운동까지 요 구간이 있었던 요 시절이 영화 황비용에 나왔던 고 시대적 배경을 가진 고 시절입니다.
황비용 생각해 보시면 요때 흐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해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순원이라는 사람의 신해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청나라가 결국 망하고 중화민국이 등장을 하죠. 나중에 이 중화민국은 순원의 중화민국은 순원이 그 정권을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면서 장제스에게 이 권력을 물려줬는데, 이 장제스라는 사람,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마오쩌둥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략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장제스가 오늘날의 대만으로 옮겨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대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중국은 과거 저희 뭐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중공이라 그랬잖아요.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이제 요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이 돼 왔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 문제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한 나라라는 거는 충분히 뭐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후예로 만들어져 있는 이 중국 공산당은 무지하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두 번의 1, 2차 국공합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 뺏긴 거기 때문에 이를 많이 갈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과거보다는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떠들 내용은 여기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편전쟁의 원인부터 잠깐 보면 이제 시대를 18세기, 그리고 이제 아편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는 19세기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영국이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어디든 다 식민지가 있는 나라. 그래서 여기도 영국, 여기도 영국, 여기도 영국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랬던 영국이 당시에 청나라로부터 이제 그 녹차, 홍차 뭐 이런 게 녹차죠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비단, 그리고 도자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의 엄청난 고가품들입니다. 사치품들이고요. 굉장한 고가품인데, 이 고가품을 영국이 수입을 했는데 청나라로부터, 그러면 영국도 청나라한테 뭔가 파는 게 있잖아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팔았던 게 뭐냐면 러닝 팬티입니다. 면제품. 영국은 공장에서 찍어냈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찍어낸 러닝 팬티예요. 일종의 면티 뭐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중국의 이렇게 해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중국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서양으로부터 개항을 했던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자리가 요렇게 밑에 있는 남부 지방의 항구 도시들입니다. 5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워요. 지금 상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니까 훨씬 더워요. 더운데 런닝 팬티, 그것도 공장에서 만든 거,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도 아니고 팔리겠습니까? 여기 딱 내려서 거류지 무역이라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더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추운 지방 가면 뭐 조금 팔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길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지 않아도 싸구려라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안 돼. 팔리지도 않아. 값도 싸. 근데 우리가 수입하는 건 엄청난 고가품들이야. 결국은 무역을 하면 할수록 영국의 부가 중국으로, 청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당시 최고 결제 수단은 은이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부터, 특히 멕시코의 은광이 굉장했는데 그 은 다 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탈해 와서 청나라에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은의 대량 유출로 국부가 너무 많이 유출되니까 뭔가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지금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 맞는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과거 이 시절로 따지면 말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일단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영국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 인도였죠, 인도. 그리고 여기 중국이 있으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합니다. 양귀비꽃이죠. 아편을 재배해서 요걸 중국에 팔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 있죠.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도자기, 차, 비단 이런 고가품들을 삽니다. 영국은 인도에 러닝 팬티 팔아먹습니다. 강매합니다. 어차피 얘네들 식민지 국가니까. 요걸 일명 삼강무역이라고 하죠. 이걸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편은 국민 건강에도 문제가 되죠. 당시에 아편 중독자들이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관리, 선생님, 이 일대 지역에는 아편을 어린아이들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이렇게 아편이 보편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국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당시에 청나라는 이미 은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정은제라고 해가지고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은납입제가 보편화돼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은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은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화폐 자체가 귀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 18세기 무렵에 상평통보 발행을 해놓고 안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재산으로 알고 안 써가지고 전황 문제가 발생해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 너무 많이 유출돼서 국내에 유통되는 은이 너무 적어지면서 은의 가격이 2배 이상 뜁니다. 세금이 얘들이 서민들이 세금을 은으로 내야 되는데 은 가격이 2배 이상 뛰니까 못 살겠다 이런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중국의 황제, 당시의 황제 여기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 황제 부위 관련된 얘기들 서태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어쨌든 황제가 임칙서라는 사람을 당시에 이 광동 지역의 그 흠차 대신으로 앉혀가지고 파견을 합니다. 야, 가서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하고 제대로 좀 정리 좀 해놔 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가서 딱 보니까 광동성 지역하고 광서 지역하고 이쪽 가서 보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나오는 정도의 지경인 거죠. 왜? 나를 맞이하는 관리부터 이미 아편쟁입니다. 전부. 아편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임칙서가 이거 도저히 이래갖고는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편을 몰수를 하고 아편이 가득 차 있는 그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가만 안 두겠어 하고 불태워버립니다. 하니까 영국이 당시에 그 배의 깃발이 청나라 깃발이 아니라 영국 깃발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 주인은 중국인인데 배의 당장의 주인은 중국인인데 아니 주인이 아니라 선장은 중국인인데 주인이 영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영국 재산인데 왜 니네가 그걸 마음대로 불태우는데 물어내 하니까 중국에서 임칙서를 비롯한 중국에서 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어. 야 꺼져 하니까 영국이 이제 가만 안 있는 거죠. 가만 안 두게 됐다 빠바박 한 판 뜬 겁니다. 둘이 한 판 떴는데 이거 뭐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미 이 당시에 산업혁명이 된 상태로 이미 증기선을 가지고 영국까지 온 상태고 청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당시에 증기선이 없잖아요. 뭐 쇳덩어리가 어떻게 떠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시에 보면 19세기 당시에도 외국의 이 함선들을 황당선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이양선 또 다른 표현으로 당시 사람들이 황당선이라고 불렀어요. 쇳덩어리가 떠다니는데 내가 이걸 발견하고 사또한테 가가지고 신고를 해서 사또가 의관 정비 딱 하고 딱 그 배가 있다고 하는 자리에 가보면 없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게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는데 황당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아직까지 문명적 혜택을 못 받던 시절이니까 그랬던 시절에서 둘이 붙었어요. 뭐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쌍코피 터지고 코뼈 내려앉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편 전쟁에서 박살이 났는데 청나라가 박살이 나고 나서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 이 당시에도 42년도에 이제 체결을 했는데 체결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중국의 그 관리들이나 황제 이쪽 황실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이거 우리가 이 서양 짐승들은 털 달린 그 노란 털 달린 서양 짐승들은 황제가 사는 이 수도에 감히 오면 올 수가 없어. 발을 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만 발을 들이게 해준 건데 여기만 그동안 발을 들이게 해준 건데 우리가 서양 애들하고 전쟁을 할 때 이쪽 끄트머리 원래 우리가 뭐 전력을 다하지 않은 우리 전 병력이 가 있지 않은 요 우리 수도에서 아주 먼 곳이잖아. 우리가 뭐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뭐 진 거 우리가 진 게 진짜 진 게 아니야. 그냥 져준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중화 사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 맞고 나서 이때 체결된 조약이 난징 조약인데 이 난징 조약에서 여기 있는 상해를 비롯해 가지고 광동하고 이 일대 지역, 광저우 지역하고 이 일대 지역을 다 개항을 하고 5개 항구를 개항을 하고 중요한 홍콩을 할양하게 됩니다. 이거 뭐 영구 할양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100년 정도 할양을 하는 겁니다. 이 할양이라는 것과 조차라는 게 있는데 조차는 돈 주고 빌리는 거고요. 할양은 돈 주는 거 없이 그냥 무료로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 홍콩을 할양을 받고 그 뒤 이제 쭉 진행이 됐는데 100년 정도가 지났으면 1942년도가 돼야 되잖아요. 이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달라는 애가 안 주는데 굳이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이면 2차 세계대전 한참 벌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지. 이 1942년도 무렵이면 태평양 전쟁 이후 일어나고 나가지고 일본한테도 지금 막 땅 뺏겨가면서 막 지금 의도 터지고 있을 때잖아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한 10여 개 국가의 서양이 이 중국을 찢어먹는 중국이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가 돼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이걸 이제 84년도 무렵에 중국이 돌리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이 이제 그거 준비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절차를 만들어 갖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97년도 7월 1일 날 반환이 된 겁니다. 근데 반환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향후 50년간 일국, 홍콩은 그러면 중국 맞아 인정해. 하지만 이 제도 홍콩은 영국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 영국식 시스템 건들지 마. 50년 동안은. 그 조건이라면 돌려줄게 해서 돌려받은 겁니다. 그게 97년도예요. 근데 지금 2018년부터 지금 중국이 홍콩을 중국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분쟁하면서 홍콩 문제까지 계속 같이 끼워갖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야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고? 이거 인정 못해. 영국이 특히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캐리람 총리가 완전히 중국에다가 납작 엎드렸잖아요. 시진핑에 납작 엎드리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막 우산혁명 일어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있었었고 지금 최근에 존리 역시 시진핑의 충복이라고 하죠. 충복 홍콩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홍콩은 중국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상당수 100% 중국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올해 3연임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대만 문제 지금 이 우러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조금 머리가 아파진 상태고 이 지금 홍콩 문제는 일단 시진핑 입장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면 돌파를 통해 가지고 지금 깨내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된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요거라는 거죠. 이거 향후 50년간 일국 2체제, 2제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조건을 중국이 지금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홍콩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이민을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도 홍콩은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결국 뭐 이거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뺏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홍콩이 완전 중국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이걸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죠. 사실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잖아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의 아시아 전진 기지들이 지금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지금 조금 뺏어 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홍콩 얘기, 중국 그 아편 전쟁을 바탕으로 한 홍콩 얘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일요일 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